오늘도 톰제리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보고 싶었잖아요. 진짜 금요일 날 이런 애교는 빨리 이제 대응을 해주셔야죠. 두 분. 금요일 날 못 뵈니까 보고 싶었죠요. 저희는 안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어야 우리 대응을 해주지. 저 순간 시공간이 얼어버리는 줄 알고. 저희는 전혀 그렇게 정말 해피한 시간이었는데. 그러셨구나. 왜 휴가 보통 한 열흘 막 2주 이렇게 가시지 않습니까? 보고 싶어서 빨리 돌아오시는 맞죠? 맞죠? 그랬죠.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막 이렇게 연합뉴스 경제TV 이제 채널로 TV로도 동시에 맞아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나가는데 그래서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도저히 두 분 얼굴을 뵙는 순간 더 이상 조심할 수가 없네. 봉인 해제. 봉인 해제. 봉인 해제. 저도 빠밤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긴장하고 들어왔는데 이 분위기가 아닌가. 예전 분위기 그대로 그냥 하던 대로 해야죠. 하던 대로 합시다. 하던 대로 하고 네. 단지 하나 우리가 시간은 이제 다음 프로하고 이렇게 시간은 칼같이 지켜줘야 되는데 네. 우리 승희 씨가 58분 30초에는 빠밤을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시계 보이시죠? 58분 30초. 갑자기 또 58분쯤에 가고 그 종목 공개한다고 막 그러지 말고. 하고 싶어라. 원래 야구는 8회 그렇죠. 그 시간 정규 방송 끝나면 정규 방송 끝내고 유튜브로 계속 그렇죠. 하는데. 네. 거기까지. 저희 네. 야구가 아니니까요. 야구가 야구가 아니니까. 아니 오늘 제일 궁금한 거 하이닉스가 3점 몇 프로 뛰었죠? 네. 그러다가 삼성전자도 1점 몇 프로 뛰지 않았나? 네. 현대차도 오르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방금 보셨습니까? 아니 조용히 박수치고 있었어요. 네. 그 나이스한 표정으로 하고 계신 우리 앵커님. 네. 그런데 왜 지수가 왜 0.22%밖에 5포인트밖에 못 올라요? 어쩌면 이런 상황이 생겨? 그거를 시장의 법칙이죠. 어떤 법칙이요? 그럼 그동안에 예.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고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지. 나머지가 쉬고 이 두 형님들이 음. 이제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냥 우리 이렇게 있으면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한국 시장에 우리가 주춧돌인데 연합인포맥스에 증시점 주 막 던질려고 그러니까 다른 게 너무 많이 쉬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단에 있는 주식들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이끌었죠. 삼성전자도 이끌었고 나름대로 재료를 가지고. 근데 그 밑에 단에 있는 거 보면 한국전력, 포스코, 뭐 건설주 모든 게 다 오늘은 조정을 좀 받았죠. 조금 세게 그러니까 세게 받았다만 2, 3%씩 받은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좀 역전이죠. 그전에는 형님이 가만히 있어준 상태에서 이쪽에서 막 5, 6%씩 올라주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지수가 움직였고 이제는 형님이 움직여줬지만 밑에 있던 동생들이 형님 나 못 가겠어 하고 이제 주저앉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근데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3% 올랐다면 지수는 안 그랬겠죠. 근데 SK하이닉스 혼자 오른 거 가지고는 밑에 애들이 너무 오늘 처졌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비등비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녀주님이 이거 팔아서 저거 사나 보죠 이러시는데 그래서 그런 건 결국에는 아니에요. 평균값 그런 그런 건 아니에요. 거라기보다는 오늘은 반도체 쪽 뉴스들이 아침부터 쏟아졌기 때문에 그쪽에서 움직였고 뭐 현대차 말씀하셨으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호황제가 있습니다만 주말에 또 좋은 뉴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노력하려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오늘 좀 반응한 것 같고요. 결국 오늘은 뭐 반도체 쪽 다시 또 뷰가 바뀌면서 또 오늘 끌어당긴 거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차소영님은 이 안정적인 어떤 그게 방송인의 자세가 보인다고 한다면은 우리 김 대표는 이 드립력으로 버티다 보니까 이 본인의 드립이 꼬이는 순간에 굉장히 급당황하시네. 제가 저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이봐, 오늘도 지금 오늘 말이 좀 오늘 좀 긴장을 했습니다. 저희 개국하고 첫 데뷔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재치와 진중의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점을 잡으시느라 그- 약간의 버퍼링이 그- 걸리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도 TV인데. 그래서 저는 재치의 한 표를 던집니다. 네. 네. 재치 한 표. 네. 살아나겠죠 이러다가. 네. 그냥 지금은 진중 모드로 좀 가야 진중 될. 모드로? 네. 설마 네.
이 반도체 두 대장주가 이게 그 한 2, 3일 간격으로 돌고 도는 그 순환매의 끝물로 이게 반도체가 가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진짜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거는 뭐 좀 근데 오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샀어요? 지금 거래소에서 보니까 순매수는 결과적으로 외국인 490억밖에 없는데 장 끝나고 나서 막판에 막판에. 네. 막판에 돌린 겁니다. 외국인이 네. 동시효과의 변화가 나왔고 근데 이게 답답한 게 외국인이 사는 시장 맞습니까? 이게 저는 가장 첫 번째 단서 같아요. 아, 네. 사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사는 시장은 아니라고 해야지. 이게 네. 아니 뭐 무슨 달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미국 시장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이거 애따 먹어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맨날 뭐 하나 봐야 한 2, 3천억대 그리고 한 1,000억대 그 소장님 휴가하셨을 때 외국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냥 휴가 가셨구나 싶어서 한 1,100억 사주는 게 다였고 그때 그 금요일 날 소장님이 휴가 가셔서. 네, 가셔서 안 계신 때 이런 때 좀 사지 뭐 또 버럭 우리 안 당하자. 아니 입장으로 사주신 게 다고요. 네. 그리셨죠 이런 멘트. 네, 예. 그래. 예. 근데 그런 거 빼고는 솔직히 대한민국 증시가 일어선다. 그럼 이 정도 규모가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 안 보인다는 게 좀 한계죠. 지금 체력이 부딪혀가는 것 같은 거가 바닥에서 저희들이 얘기했을 때 2,300, 2,400 올라올 때는 일단 뭐 쇼커버링 들어오고 순환매 돌면서 다 올라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저희들이 이구동성을 했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부터 이제 본 게임 시작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본 게임이 시작되기엔 체력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김민수 대표 얘기한 것처럼 외국인들이 일단은 지금 들어올 여력 없고 기관은 뭐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 고객예탁금 55조 밑에서 놀고 있고 더 이상 신용도 지금 딱 더 이상 안 들고 멈추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더 뭔가가 불이 붙어줘야 되는데 붙어줄 불이 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그러면 진짜 깝깝한 거죠. 이 불씨가 꺼져버리게 되면. 불이 붙는다는 게 뭐 어떤 경우에 불이 붙는 거죠? 파이어. 그러니까 뭔가 계기가 필요하단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300에서 2,500 지금 오는 이 동안에 불이 붙은 종목들 같은 그러니까 이제 쇼커버링이 대부분 다 돌아왔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네. 대부분의 업종에 쇼커버링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선방한 건 한 50% 올랐고 오더라도 20, 30% 올라간 종목들이 상당수 있죠. 상당수 존재하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밑에서 그냥 한번 들어주는 우리가 베어마켓 랠리 정도로 보는 거고 이제부터 본 게임이 시작되고 근데 그럼 우리가 이제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몇몇 종목을 제외하면 쭉 내려오다가 이제 요 정도잖아요. 아직 이제 위에서 보신 분들은 아직 3, 40% 적게 많게는 아직도 50% 깨져 있다라는 건데 그거를 만회하려고 올라가려면 불이 붙어야 된다라는 의미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딱 중요한 기점입니다. 중요한 대목이다. 네. 아. 네.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그런 얘기 한번 드렸었거든요. 이게 추세 전환이 나올 때 거기서 불 붙어서 신규 매수가 들어와야 파이어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오늘 딱 나온 자리가 오늘 장중 고점 자리가 그 유명한 전설의 제리 55일. 이제 멘트도 이제 못치게 하시네요. 네. 제리의 55월수는 올라섰다고요? 네, 거기 딱 맞고 딱 거기다 머리를 헤딩을 했다고? 네, 하고 살짝 꺾여서 마감하더라고요. 한 장중에 4.몇 %대 올랐을 때 자리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거래는 살짝 올라오긴 하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신규 매수가 아니고 급한 거 이런 거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좀 뭐 볼 거 보자라는 입장 쪽에서 들어오는 정도의 한계가 딱 보여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좋아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직. 네. 네. 이게 저도 예전부터 들었던 게 그 새로운 그 어떤 주식 시장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돼야 이렇게 네. 끌고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단계 하세요? 아니에요? 약간 그렇게 많이 들었었는데 아니, 네, 그러니까 네. 주변에 많이 전파하세요. 자, 특히 연합뉴스 경제 TV 보시라. 네, 이런 거 이 좋은 프로그램을 안 보시고 보셔야죠. 그건 맞죠. 저 잘하고 있는 건데 네네, 잘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제 방송의 최고봉을 안 보시고 뭘 맞아요. 보시겠느냐. 네, 이런 거부터 좋습니다. 보시다 보면 이제 주식에 대한 감이 생기시고 그러면서 이제 화요일 금요일마다 소장님한테 혼나시고 누가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요? 나가리 소장 네. 예 그런 좋은 프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두 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직 그게 이렇게
전환돼서 크게 올라갈 만큼의 상황은 아니다가 골자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아직까지 일단 그런 그게 것 같아요. 모든 지표에서 예, 그렇게 예, 보이고 예.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몇몇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객 위탁금. 신규로 들어온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은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 게임은 막대잡기 게임이라고 보거든요. 내 주식을 누군가 좀 비싸게 사주고 서로 사주고 해줘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료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재료를 움직이는 건 수급이잖아요. 수급이 안 들어오면 어떠한 재료든지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네.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고객 위탁금도 정체고 회전율도 정체고 지금 모든 게 다 2018년, 19년 지표보다 더 떨어지는 지표들로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자꾸 2020년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근데 알겠습니다. 예탁금 규모가 네. 55조가 적은 건 아니에요. 그 절대적인 건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주식 코로나19 전에 뭐 25조 이상 가게 되면 와, 돈 많이 들어왔네. 이러면서 한번 좀 뭐 이제 그러면 조목 장세 좀 나오나 이랬는데 네. 55조 자체가 그렇게 적은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제가 기대하는 거는 뭔가 좀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예탁금을 놔두고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게 안 보인다는 얘기죠. 딱 들어와서 예탁금 넣어놓으면 이자는 줘요? 아우 얼마 정도? 저는 안 드리는데요. 저는 그냥 주식 사버리는데요. 저는 못 드립니다. 채권사에서 좀 담은 얼마라도 줘요? 줍니다. 예. 어. 기본 예탁 이용 요금인가 그래서 지금 거의 3% 4% 정도 나오지 않나요? 아니 그렇게 안 줘요. 그렇게 안 나요? 고객 위탁금은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올라서 그러는데 고객 위탁금은 거의 이자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고객 위탁금은. CMA가 그렇구나. 근데 CMA. 증권사마다 여러분들이 그게 있어요. 이렇게 CMA로 고객 위탁금 운용을 하는데 네. 자동 매매를 의무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는 그거 있는 거 고객이 클릭만 하면 저녁 때 채권을 사고 아침에 풀어놔요. 자동적으로 풀어놔요. 아, 저도 한 번 했었어요. 예전에. 계속 자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저녁 때는 채권을 들어가니까 수익률이 좀 올라와요. 김비수 대표가 얘기한 한 2, 3%인지 한 1, 2% 정도 네. 줄 거고 그거 안 해주는 증권사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콜센터 전화하셔가지고 CM에 전화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있고 또 수동형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수동형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고객 예탁금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매수 매도 버튼만 누르면 되거든요. 채권 사놨다가 주식 살 때 풀어가지고 바로 주문 넣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팁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요. 일단은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쪽이 인상적이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 다음에 차 소장님이 준비한 아주 화려한 색의 저 자료는 좀 이따 듣기로 하고 네. 혹시나 또 이따 시간이 쫓겨서 못 물을까봐 오늘 혹시 철강주 건드리셨어요? 철강주요? 아니 오늘 지난주에 안 계셨었군요. 예, 죄송합니다. 방송 지난주 아닌가요? 없었습니다. 네. 방송한 거 아닌가요? 뭐 그때 다시 보기 하시면 되고요. 네. 뭐 그런 무슨 요일 날? 금요일 날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안 계신 날이 그때 하루 쉬었습니다. 아, 예. 그때 뭐 잠깐 철강주 언급을 하셨어요? 뭐 특정 종목이죠. 예, 좀 특정 종목을 저희가 분석을 잘했습니다. 특정 예. 종목 뭐였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휴식을 취하고 싶은 철강사가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싶은 철강사? 예. 그 회사에 대해서 뭐 얘기를 드렸던 거고. 네. 그리고 뭐 아니 저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싶어가지고 지금 세아제강이 예. 요즘 아, 꽤나 핫한 종목이었는데 이 무슨 이런 캔들이 나와요? 오늘 뭐 장중 시가가 5.18% 떠서 시작해가지고 8.81% 장중 고점 찍고 21만 원 고점 찍고 마감이 16만 8,500원인데 이게 전일 대비 12.7% 하락인데 이게 꼭지 대비는 거의 20% 빠진 거 아니야? 오늘 뭐 웃자다가 이런 상황이 생겨요? 실적 발표 데드라인이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 네. 네. 그러니까 오늘 희한한 그 시간 외하고 좀 희한한 거 엄청 많습니다. 요즘 지금 왜요? 뭐 그 사이에 뭐 잠깐 뭐 보고 있는 사이에 실적 발표 나온 거 데이터에서 보니까 300 몇십 개 쌓여 있고 그래서 오늘 쭉 나왔는데 철강 같은 경우는 일단 기대감이 높은 게 휴스티 예 그게 기대감을 높였죠. 평소 그래서 쉰다는 얘기였구나. 휴. 휴. 알아들으셔서 다행입니다. 휴. 네. 근데 이게 보통 평소에 뭐 1, 200억 나오던 영업이 나오던 회사가 갑자기 700억도 나온다. 그러면 우와 강권에서 뭔가 큰 성과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거기 기대감을 다 높였다가 그때 동반적으로 다 움직였었습니다. 강권주가.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 거 보고 오늘 나온 거는 세아제강은
그렇게 크게 서프라이즈 아니고 그냥 음. 그 정도.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아닌 정도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밀렸고 또 하나 세아제강 기준은 진짜 서프라이즈 나왔거든요. 그래도 세아제강이 다 밀리는데 뭐 같이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확 밀어버리는 누가 이랬을까요? 누가 그랬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매수 주체 누구예요? 누구? 기관. 기관에서 확 밀어버렸다고? 네, 발표 나자마자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보통 보면은 1분기에 1,100억 영업이익 나왔고 2분기에 1,490억 나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2,900억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2,500억이면은 작년 한 해치를 거의 그냥 상반기만에 다 끝낸 거죠. 예. 이런 종목들이 좀 있어요. 예. 네, 이런 상황들인데도 예. 시장은 일단 실적 잘 나왔으니까 피크아웃 이 논리죠. 그리고 거기다가 휴스티를 보게 되면 실적 잘 나왔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일단 환율 효과 하나. 게다가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열연강관이 가격이 그러니까 북미 쪽이 훨씬 더 좋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갔었을 때 나오는 변화가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가격들 좀 하락하다 보니까. 그래서 원자재는 떨어지는데 강관 가격들은 여전히 높은 쪽으로 유지됐다고 그러면 수익이 확 나는 거죠. 거기다가 아직까지는 강관 쪽이 쿼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분기, 작년 분기 대비해서 30%대는 더 이상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걸려서 Q는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Q까지 늘었으면 진짜 실적 대박 났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근데 아직 좀 눌려져 있죠. 그래서 요게 그러면은 지금 기조가 계속 하반기까지 계속 갈 것이냐라는 얘기 때문에 다들 이제 했다가 위에서 다 누르는 이런 구조가 나온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쉽게 안 꺾일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네. 이걸 갖다가 휴스틸이라고 읽어야 되나 휴스틸이라고 읽어야 되나 휴스틸이겠지. 휴스트 1. 휴스틸. 네. 이게 아니 그러면은 금요일 날 보니까 상한가 때렸구만.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를 때렸는데 상한가 때렸으니까 그날 저녁에 인포메이션 라이브 하면서 당연히 모 씨가 언급을 안 했을 리가 없고 또 본인이 또 장중에 이 30% 가까이 올라가는 중에 0.3%라도 왜 안 먹었겠어? 잠시라도 손대서. 그날 휴스티를 언급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 제가 되게 묵직하고 입이 그렇게 가볍고 막 이렇게 제가 원래 목요일 날 그래, 그 말씀하신 뭐 실적이고 뭐고를 금요일 날 알았어? 왜 갑자기 이날만 상한가를 띄고 오늘은 또 가다가 윗꼬리 훅 달리고 왜 이랬는데? 그 기조를 대충 보게 되면 음. 보통 이제 피팅 밸브 움직였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한때는 그 작은 볼트 너트 만드는 회사까지 막 20몇 프로 뛰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요 업종들이 그렇죠. 가장 핫했었습니다. 지난주는 네, 인정. 지난주는 인정. 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얘기한 순서대로 초부터 뭐 밸브 강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면서 이제 거기 한번 이제 동거로 봐야 되겠죠. 심지어 물 난리 났다고도 강관 막 움직이고 그랬잖아. 그거랑은 다르죠. 그거랑 좀 그거하고는 다르죠. 다르다. 그거는 예. 이제 지하 터널하고 오케이, 폐기물이 오케이. 움직였고, 예. 근데 이쪽은 뭐 그 수주 잔고들이 막 막대히 쌓이고 막대히 막 쌓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기업들 리포트 나온 거 보면 잘 나오고 해가지고 분위기가 한번 돌았었어요. 이쪽이 세게 돌았었어요. 그러면 2, 3일치 캔들 갖다가 오늘 하루 다 잡아먹는 짱대 연봉이 나왔더라도 이거는 그래도 길게 한번 볼 수 있는 업종이다. 원래 이렇게 트레이더 입장으로서는 이제 그쪽 섹터가 돌잖아요. 네. 일단 큰 게 에너지고 거기서 도는데 이제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됐고 거의 나올 때가 됐어요. 예. 당연히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돌아가다가 아 이거다. 그거가 되면 이제 글로 들어가야죠. 들어가죠. 그게 이제 얻어 걸린 게 네. 그게 이제 그런 과정으로 나왔고 좋아요. 진솔한 네. 반응 구성. 예, 예. 아니 냉철한 분석과 이성을 통해서 맞죠, 맞죠. 네, 이러면 안 되죠. 또 TV니까. 네. 얻어 걸린. 근데 결국에는 오늘 또 보면은 그 아마 세아제강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세아제강 지주가 계속 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판매가 되는 게 미국 쪽이거든요. 미국도 이제 유럽도 지금 난립니다. 이쪽도 터미널 건설해서 LNG 가스건 받으려고 난리다 보니까 여기도 수요 많아요. 그럼 그건 총괄하는 회사가 세아 인터내셔널이거든요. 그걸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회사가 세아제강 지주기 때문에 세아제강의 지분 갖고 움직이는 거는 한계예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요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또 흔들리면 또 봐야죠. 뭐 그런 정도로만. 네.
지난주에는 그쪽 분위기가 좋았으면 이번 주에는 좀 분위기 좋아 보이는데 제가 또 새로 태어났잖아요. 새로운 자아를 가지게 됐잖아요. 58분에 말씀드릴게요. 네? 58분에. 58분? 네네. 58분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고 돌고 도니까 계속 돌 거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끝에 가서 물립니다. 아우. 아 그래서 네. 그 이제 곧 끝날 수도 있다고 저번에도 이제 차 소장님이 말씀하셨었거든요, 끝나? 소장님. 이런 순환매 순환매가? 이런 그래서 이 흐름이 뭐 물론 이렇게 딱 잡아서 몇 월 며칠에 끝납니다라고 하실 수는 없겠지만 보통 그런 거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해요? 이제 끝물이 다가온다라는 걸 캐치할 수 있는 힌트가 있나요? 뭐 그 느낌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느낌일 수밖에 없습니다. 느낌인데 뭐 몇 가지를 느낌을 보면 오늘 같이 이런 종목들이 나타나기 한두 종목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확 장중에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하면 거의 이제 일부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조심을 한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특별히 눈에 띄는 종목들이 없었잖아요.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개별 종목 재미없어요. 뭐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쌓이다 보면 아 이제 슬슬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뭐죠? 그레이엄이 얘기했던 그 뭐죠? 구두닦이가 주식 얘기하기 시작하면 다 팔아라는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이 순환매 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뭔가 다음 순환매를 찾기 시작한다라고 보면 이것도 하나의 인간 지표가 될 수도 있는 뭔가 거죠. 제가 인간 지표들 제가 보니까 꽂으셨네요. 네, 정확하게 제가 순환매예요? 그러면 저도 트레이딩을 시도해볼까요? 하는 순간 그때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장님이 곧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셨던 그렇죠. 것 같아요. 나 입이 간질간질해갖고 못 참겠는데 스스로가 그냥 해버린 제가 그냥 거니까. 자폭했어요. 잘했어. 오, 이 이쁜 성희 씨를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또 지표, 인간 지표 운운할까 싶어가지고 내가 차마 입이 안 떨어졌는데. 저희가 좀 잔인하죠? 감사해요. 원래 참여해주셔서. 주식시장은 때릴 때는 과감하게 때려줘야. 예. 지켜주셨는데 그냥 스스로 해라 모르겠다. 해라 모르겠다. 아유. 그냥 빠밤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냥 빠밤으로. 아, 그래 이러다가 우리 그 라이브 끝나고 나서 또 이제 뉴스 보러 가셔갖고 23번으로 가시면은 많은 분들이 적응이 안 되시는 거야. 아. 이러던 성희 씨가 이렇게 빨간 재킷 입고 다음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무서워 보이겠다. 빨간 옷 입고 그런 다른 수. 자아입니다. 네. 다른 자야. 아, 다른 자.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저 컬러풀한 우리 차 소장님의 자료 한번 들어보시죠. 아, 예, 몇 가지 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어제 기사에서 이렇게 신문 이렇게 나왔는데 각 나라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표 하나로.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지금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2024년서부터 7,500달러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이건 세금 지원이니까 전기차를 샀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000만 원 정도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배터리 부분도 들어가죠. 배터리 부분에서 보면 FTA 체결 이외 국가에서 갖고 오면 40%, 그러니까 2024년에 40%, 26년에 80%, 28년에 100%거든요. 그렇게 2년 단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을 배제해서 그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고,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 및 조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 빨라야 25년이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주력 종목인 아이오닉이나 EV 같은 경우는 일단 1, 2년은 붕 떠버릴 수가 있어요. 보정을 못 받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가격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정책은 그렇고요. 일단 독일 먼저 보겠습니다. 밑에 독일을 보면 독일이라고 돼 있지만 유럽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규모 및 대상을 축소하는 추세로 지금 유럽은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는 설정에는 보조금을 다 줬다라는 거지만 지금 유럽 쪽에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조금 줘가지고 산업을 키워놓으니 아시아만 좋다라는 인식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면서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안 주겠다. 일단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이 장려하는 BAS 탑재 차량 가격 기준 이거는 뭐냐면 배터리 교환 네. 프로그램에 들어간 쪽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도 자기네 생산한 것에 맞춰져 있어요. 자기네 생산하는 것만 쓰도록 서로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 붕 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8,500만 원 이하 이렇게 각각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어떤 국내산이냐 중국산이냐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전기차가 일정 가격 이하이면 무조건 보조금을 줘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일부 비판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 전기 버스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국 산업 보호에 약간 취지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라는 논리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쪽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하는데 어부지리로 지금 이제 중국이 좀 덕을 보는 면들 좀 있다. 근데 미국과 중국은 아예 지금 딱 자기네 거 아니면 닫아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좀 변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좀 인지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일부 투자자들이 혼동이 오는 게 뭐냐면 치포 동맹하고 미국이 지금 발의한 반도체 지원 법안, 칩스 법안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치포 동맹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대만, 일본, 한국이 참여해서 하나의 동맹체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제 각각의 어떤 기술력, 그다음에 뭐 특허, 생산 능력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대신 이 동맹이 되면 우리가 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것이고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거와 별개로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원법을 서명한 것은 뭐냐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 지어서 우리 땅에서 생산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그러니까 이제 섞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동맹 자체는 동맹에 참여하고 미국의 공장을 안 짓는 것도 뭐 극단적으로 가능하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판매를 하려면 이 법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세제 지원이라든지 받는 이런 것들도 하나 고려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일단 기조 지금 뭐 슬슬 정부에서 말을 꺼내기 시작하지만 치포 동맹에 거의 참여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기사도 있어요. 근데 확인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 여러분은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에 제가 요거는 조금 몇 개 어떤 기사 검색을 해서 만든 건데 이거는 특별히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냥 분위기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2021년에 글로벌 파운드리 공장 계획을 나온 걸 보면 미국이 4개, 중국이 10개, 일본이 5개, 대만이 10개, 우리나라는 지금 5개, 뭐 이렇게 정도 지금 이제 각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제 2022년부터 환경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바뀌겠죠. 근데 이게 당장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은 각 나라들이 파운드리 쪽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동안 막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미국 발 치포 동맹이라든지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추적 관찰하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어제 우리 광복절로 우리가 장이 안 열렸잖아요. 휴장이었잖아요. 네. 혹시 어제 장 열렸으면 2,550 찍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저는 결정적으로 뭐 숨도 안 쉬고 아니요 하실 수 있는. 굉장히 반응 시간이 야. 엄청 짧았어요. 거의 질문이 네. 끝나기도 전에 어. 대답하신 느낌? 네. 네, 그럴 거였으면 오늘이라도 움직였겠죠. 어제 안 갔으면 오늘 그냥 시가를 그 위에서 시작을 해서 갔겠죠. 근데 오늘 동향 보면은 아시아 시장 다 그랬습니다. 다 좀 삐리했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미국 시장만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움직임이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서는 돈이 많은 거죠. 반대로 보게 되면. 예. 그동안 위축돼서 안 사고 있었을 뿐이지 여전히 돌아다니는 돈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 없고 우리는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왜요? 점점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내국인 입장 쪽으로만 봤었을 때 보면은 한국은 일단 큰 부동산이 또 금리가 움직이면서 이 두 가지 현상만 가지고도 설명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내수의 돈이 좀 점점 약간 말라가는 분위기. 이게 확인이 되다 보면은 지금 무슨 굳이 주식이야? 있는 것도 다 물려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약간 외면하다가 그래도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그래도 보너스 받은 거 있는데 그거라도 한번 좀 넣어봐라고 이제 살짝 고개는 들어올 시기가 지금 같은 시기예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대차제조표상의 자산만 해도 9조 달러입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게 다 지금 시중에 풀려 있는 거죠. 아직 이제 회수가 들어오는 단계죠. 아직 시작이 본격적으로 안 됐습니다. 뭐
지금 450억 달러 이건 거의 뭐 그냥 세 발의 피죠. 음.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9월 달부터 9월 15일부터 900억 달러씩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곱하기 12 하게 되면은 뭐 1조 2천억 정도인가 1년에? 뭐 그 정도. 네, 그 정도. 그래도 아직 풀리는 돈이 많은 거죠,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점점 더 이게 조여오긴 하겠는데 그게 움직이면서 나오는 변화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닐까요, 미국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하고 우리하고 그 산업의 특성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그나마 삼성전자 반도체 올라간 게 우리가 이제 좀 살아난다라는 개념이었고 그전에는 다운 사이클로 들어갔으니까 못 올라간다라는 거였고 다른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지만 이게 산업 사이클 도는 종목들 같은 경우 상당히 그 부침이 좀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좀 꿋꿋하게 보이는 게 오늘같이 삼양식품이라든지 네. 이런 어떤 음식료 쪽들에 대해서는 소비 섹터는 굉장히 지금 시장과 상관없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 소비 섹터가 많죠. 그런 상태에서 바닥이 좀 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소비가 어떻게 보면 아직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비를 보면 그렇죠. TV는 안 사지만 라면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TV를 팔아야 어떤 그 산업 사이클이 돌아가는 국가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다 소비하는 국가니까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네, 삼양식품은 내수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삼양식품은 수출 비중이 60%가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수출주입니다. 불닭볶음면 판매량이 10%가 늘었답니다. 미국에서. 네. 미국 사람들이 와, 국내보다 더 많이 그 매운 수출합니다. 걸 어떻게 먹어요? 드셔보셨어요? 네, 좋아해요. 그러니까 국내 판매량보다 미국 판매량이 더 요새는 많아요. 그냥 불닭볶음면만 드셔? 저는 안 먹어봤어요. 한 번도. 저는 한 번도 안 먹어요. 저는 한 번 매운 걸 싫어해가지고. 아, 근데 놀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오버랩 된 게 오늘 이제 하면서 그 주말에 그러니까 유튜브 막 보다 보니까 네, 이제 네. 미국으로 이제 결혼한 사람 거기서 이제 H마트라고 이제 아시안 마켓이 있대요. 굉장히 큰 마켓에 네. 거기 이제 그쪽 그 분들하고 이제 장을 보러 갔는데 네. 거기 뭐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네. 그래서 쫙 쓰니까 쫙 보이지 않는 그 진열대에 다 라면인데 네. 3분의 2가 한국산이더라고요. 아, 그 보이지 않는 라면 매대에 내 눈에 들어온 3분의 2는 다 한국산이야. 그럴 정도니까. 물론 이제 거기는 한국 사람들하고 아시아 사람하고 미국 사람 다 오는 건데, 그럴 정도 깜짝 놀랐어요. 놀랍네요. 소장님은 안 드셔보셨습니까? 그 불닭은 안 먹어봤어요. 아. 우리 굴매님이 불하고 닭하고 하다 이쁘게 또 이모티콘은 어디 있을까? 아, 그거 보고 지금 빵 터지셨군요. 전 치킨도 그 매운 건 못 먹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야? 불닭볶음면에 닭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냥 불닭, 그러니까 제가 불닭이 왜 불닭이 되면은 그 닭발이 있죠. 예. 닭발 먹을 때 그 매운 입에 침 고인다. 아, 그거 소스를 그대로 가져다가 면에다가 비벼 해서 이렇게 만든 게 불닭볶음면인데 거기 보면은 거의 다 이게 치킨이 들어가서 그 소스와 된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건 붕어빵에 붕어 없어요. 아니 근데 방금 굉장히 생소하지 않았어요? 먹을 걸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그 차영조 소장님이 청자시고 네. 김민수 대표님이 화자신 게 굉장히 전염됐어요. 전염됐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아마 음식료 기업을 볼 때 지금처럼 이게 영역을 그러니까 내수만으로 바라보던 회사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보통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져와다가 곡물 가져와다가 수입해야 되니까 환율 봐야 되고 거기다가 또 곡물 가격 떨어지게 되면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니까 거기서 수익 난다. 수익 크게 난다. 이거와는 상관없이 뭐 하나의 장을 여는 겁니다. 삼양식품이. 왜냐면 저 밀양에 가게 되면 예전에는 그 스마트 공장이 지어지기 전에는 사람들 인건비, 그러니까 사람들 계속 돌리면서 거의 20시간 풀로 돌릴 정도로 공장을 그렇게 가동을 했었대요. 네네. 근데 그때 잠깐 스마트 공장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때가 살짝 매출이 좀 줄었어요. 그게 아마 작년에 2020년도 그때 보면은 그 네네. 영향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부터 가동되자마자 이런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앞선 소장님 말씀대로 가서 이제 깔죠. 매장에 깝니다. 깐 게 팔려야죠. 그렇죠. 재고로 나면 안 그렇죠. 됩니다. 네네. 네. 근데 그게 진짜 사람들이 먹고 와 매운데 나는 맵부심이 있네. 그러면서 영어로 맵부심이 뭐예요? 와 전혀 모르겠어요. Pride of 스파이시? good. 네. Thank you. 네.
다시 돌아갈게요. 네, 내용 예. 민망하니까. 네, 네. 심플한 영어만 돌아다니네. 이상은 안 돼요. 아, 예. 영어가 고생한다. 예. 대화를 시키시려고. 예. 그러니까 이런 기조가 나왔을 때 이런 영역이 확장되는 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여기도 성장주 밸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지금부터 확인하셔야 될 거는 재고 회전율. 요거 재고 회전율. 요거 체크해 가시면서 수출해서 기반을 잡았는데 그게 꾸준히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 사람들 이것도 다트에서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아. 네. 계산하면 돼요. 네. 그것도 계산도 되고요. 재고 자산을 매출로 나눠주면 재고 회전율이 나와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FCF, 그러니까 현금 흐름까지 같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잘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좋아요. 자, 야, 그래도 오늘도 이 주중에 지금 이 애매한 시간에 이 더위에 이 말복도 지났는데 늘 겪지만도 지금부터 한 일주일이 또 고비예요. 그러다 또 아래쪽은 또 비가 많이 오나 보더라고 지금. 아, 예. 이게 내려갔습니까?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3,000명 넘게 함께 하고 계신데 지금 유튜브에서는 확실히 우리가 조금은 더 빡시게 가야 돼. 이 좋아요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보고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겠지. 진짜 좋으면 누르시는 거고 아니면 오늘도 이게 좋아요가 안 올라가면 우리 이제 일단 마치고 4명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왜 이렇게 갈수록 좋아요가 떨어질 점점 만큼 떨어지느냐. 네. 첫 번째. 네. 아니 궁금해 제가. 네. 2,550 넘어가서 2,600 트라이 가능? 지금 왜냐하면 생각보다는 하다가 많이 왔어. 여기서 그러면 또 살짝 일부라도 좀 털고 다음 기회를 봐야 되는 게 아니면 여기서 더 얹어가지고 한번 내가 한번 불씨가 한번 돼보는 게 어때야 돼요? 아니 먼저 말하지 마셔. 먼저 말하고 나면 아닙니다 할 거니까 먼저. 아니 뭐 사실 생각할 때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길이 편했다라면 네네. 길이 편했다라면 이제부터는 좀 길에 웅덩이도 좀 많을 것 같고요. 어? 웅덩이도 좀 이렇게 깊이 웅덩이도? 파인도 좀 있고 종목과 업종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한 업종이라든지 한 섹터가 돌 때 10% 정도는 가볍게 들어줬거든요. 진짜 가볍게. 야, 한 5% 대장주가 5% 쏟아지면 거기 하루 이틀을 보면서 한 10% 정도는 진짜 그러니까 좀 매매하기는 어려웠어요. 그걸 신규로 사가지고 10% 먹는다는 건 불가능했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다 올라와서 야 이제 좀 해볼만 하다 승리하면서가 얘기할 정도로 됐는데 이제부터는 굉장히 저는 이게 마찰력이 심해질 것 같아요. 네. 마찰력이 심해질 격수 있게 절 보내셨네요. 자 소장님. 네. 아니요, 지금은 때릴 땐 좀 때려줘야지. 아플 땐 아파줘야 주식에서 돈을 안 잃지. 좋다 그러면 주식에서 돈을 아니에요. 잃는데.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인간 지표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아닙니다 한마디 해줘야지 또. 왜 저를 그렇게 자꾸 몰아가십니까? 이게 맞아도 아닙니다라고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 아니고요. 다 무조건은 아니에요. 아, 그럼요. 이렇게 멋지게 분석해 주시는 소장님의 의견이 있는데 거기다 무조건 그랬나요 지금 제가? 이러고 나서 근데 아닙니다 하실 것 같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저도 보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 계속 이렇게 저희 거도 구독해놓고 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자꾸 자꾸 올라오죠. 네 그쪽만 계속 보여줘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난 한 2,300, 400대는 올라오는 썸네일이 거의 다 그랬거든요. 올라오면 무조건 현금화하라. 이런 얘기가 거의 제가 느끼기로는 90%. 네. 맞아. 이거 마지막 절호의 기회. 여기서 안 팔면은 지원율 타러 가는 마지막 탈출 기회 없다 뭐. 예. 그러다가 이제 2,500선 넘어오다 보니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또 썸네일들이 또 달라졌어요. 바뀌어졌습니다. 네, 썸네일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제 숨통 트였다. 여기서 꼭 사야 될 3가지 섹터 뭐 이런 거. 네. 뭐 태조 이방원만 섹터냐? 이걸 놓치고 있던 당신에게 뭐 이런 것들. 누가 그렇게 잘 져요? 그분은 좀 스카우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저께 올라왔나? 우리 또 김 대표 제리가 또 어디 가갖고 이렇게 썸네일 이렇게 근음하게 해놓고 매크로는 이제 아프고 이런 것만 하세요 하면서 또 썸네일 하나 올라왔대. 또 매크로는 잊어버리라 이렇게 자꾸 막. 제가 또 한몫했죠. 네. 자기 반성의 시간입니다. 네. 근데 왜 이제 어차피 그거 매일 나가는 거니까 네. 또 이제 뷰 하면은 바뀌면 얘기를 드릴 텐데 8월은 그런 것 같아요. 8월은 지금 미국이 저렇게 탄탄하게 움직여주면은 저희는 뒤끝으로 따라가는 장세.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매크로 계속 유가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러면은 대응이 안 될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지금 앞서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순환매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순환매의 마지막 끝은 제가 보기에는 레벨입니다. 레벨. 주가의 수준 레벨. 그러니까 네. 순환매 이제 처음에 여기 돌고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그럼 또다시 시작해서 두 번째 돕니다. 근데 과거에 주가가 움직이던 레벨들이 벌써 예전에 놓던 것보다 한 10%, 한 20% 뭐예요? 예, 올라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또 돌 때는 버겁습니다. 버겁지. 네, 그게 고점 신호입니다. 고점 신호다. 네. 요거를 보니까 지금 거의 한 두 번째쯤 막 돌아가는 분위기 같거든요, 지금요. 네. 그럼 여기서 또 이번에 실적 발표 왔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는 그건 개별적인 이슈고 여기서 이제 돌 때쯤 정도면은 약간 이제 허덕이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런 변화가 나와줘야 돼. 지수 관련된 쪽이 탁 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나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가 변화가 되나 싶은데 그냥 그 정도. 뭔가 맞아요. 이제 새로운 자극제가 아니라 너무 어두운 목소리였어요. 아니 그래도 네. 삼성전자가 오늘 저에게 기쁨을 줬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배당금이 들어왔더라고요. 예.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를 다 함께 쳐주시다니. 아유 그럼요. 그렇게 마음고생하셨. 아유. 어느 정도 되던 거예요? 아니 저기 퍼센테이지로 배당률이. 퍼센테이지로? 10만 원 들어오셨다고요? 네, 계산해봐야겠다. 일단 이제 계산 딱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제가 10만 원이라고 있는지. 말씀을 근데 진짜 드려서. 저희들도 몇십 년 주식을 해도 배당을 그렇게 많이 받아본 기억은 없어요. 왜냐하면 30일 날 갖고 넘어갈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특별히 내가 배당을 받겠다라고 해서 아니면 물려 있다가 본의 아니게 배당을 받는 거 말고는 진짜 이렇게 자꾸 매매 트레이드 저 증권회사 다닐 때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트레이더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것들 진짜 받으면 4월달, 5월달 배당금 나오는 거 보면 되게 많이 부러웠어요. 배당 받아 보셨어? 그런 거 있잖아요. 물려서 계산 잘못해가지고 매매 그 날짜 계산 말하면 잘못해가지고 물린 게 맞긴 한데요. 매매 계산. 예, 예. 배당 받아도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물리기 이만큼인데 그 배당 받아봐야 얼마나 된다고 사실은- 이런. 근데 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천하의 김민수가 네. 매매 차익이 아니고 배당으로 아니 주는지도 몰랐어요. 주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셨군요. 그 세금 띄고 들어와요. 아시죠? 네. 세금 띄고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도 네. 저는 위안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 그러면 배당 네.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 제 지인 중에 젊은 30대 부부예요. 네. 그런데 이제 돈이 들어오면은 두 사람의 수입을 그 나스닥에 있는 그 지수 따라가는 그거 ETF로 해가지고 아, 그거를 예, 나중에 고배당. 예, 네. 고배당 그래서 나중에 연금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노년에 그런 걸 자금을 꾸리고 싶다고 하던데 노년도 들으시기에- 집 산다고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들으시기에 그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신지. 네. 스파이. 근데 그 스파이도- 규모에 따라 그런 것 다르겠죠.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두 분 소득이 맞벌이니까 소득이 있으실 테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과연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겠죠. 뭐 저는 적지 않은 그러니까 조금 뭐 어느 정도 크지 않은 비중 그렇게 지금 담아놓는다는 건 저는 찬성. 월급의 절반- 반절은 담아놓는 것 같더라고요. 월급의 절반을? 응, 응, 응. 아, 그건 너무 많은데. 근데 이제 저는- 두 사람이 일을 하니까 절반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절반의 예, 절반? 네. 절반. 왜냐면 4분의 1 정도?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막 월배당이잖아요. 그거. 월배당이면은 그걸 재투자를 해서 계속 늘려야 되는데 네. 그게 월배당이 제가 알기로는 한 몇 개월 만에 또 안 나오는 때가 한 번 있는데 그게 보통 보면은 무슨 뭐 조정한다고 해서 안 나올 때가 한 번 있어요. 네. 그때는 약간 좀 당황스럽지만 영어로 또 장문에 뭐가 이렇게 쭉 옵니다. 읽어봐야 돼요. 네. 아니, 근데 오히려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분이 집이 있다라면 가능해요. 근데 집이 없다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집이 없다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게 해서 거기다 해놓으면 집 사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PB 교육 받느라고 한 3년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알겠습니다. 진짜 우리 채팅방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왜요? 우리 또 헤스트네이님 바로 계산하셨네. 어... 얼핏 나오는 그 배당 금액에. 아 근데 이거 역사라고 나오죠. 역사를 딱 하셨는데 빨리 하셨네. 승희 하나 300주 와. 전후 하하. 평당 8만 원 초면은 2,500만 원 정도. 계산 끝. 필수님 진짜 와, 제가 말한 여기 써놓은 거랑 비슷하네요. 배당 수익 딱 하나뿐이었는데 하지만 뭐 역사관 3.3% 세금이야 뭐 감안한다 하더라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만 노코멘트 뭐 크게 하겠습니다만 다르진 크게 다르진 않다. 않습니다만 댓글 네, 수사대가 있어요, 여기까지. 저희는. 네. 댓글 수사대.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아니 또 안 그래도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잘 가는 종목은 이따 뒤에 물어보고
아까 내가 아이디를 갖다가 메모를 한다는 게 깜빡했는데 어째 2차 전지도 불안불안하고 괜찮아. 2차 전지주들이. 근데 이렇게 보면은 좀 큰 차트들을 보면 좀 불안불안하다는 말씀도 저는 공감이 가요. 2차 전지 어떻게 보세요? 거기서 태조 이방원의 넘버 3인데 2. 불안한 건 본인 심리에 있지 않을까요? 야, 이렇게 강력하게. 예. 와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니가다. 추세가 살아있는데 추세를 보고 내가 불안하게 느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뭐 외줄 타는 사람이 안전하게 가는데 보는 내가 오금이저린 거 하고 그 사람이 안전하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를 내가 오금이저려서 못 보겠다라는 거랑 저는 큰 차이 없다라고 봅니다. 엄청난 자신감이네. 오금동이 생각나네요. 아까 또 논현동이 생각나고. 그렇죠. 예. 어. 왜 자꾸만 부동산 쪽으로 간. 네. 그 오금동 쪽이 이번에 그쪽 아니구나. 네, 강서 네, 쪽이구나. 네. 근데 2차 전지를 볼 때는 네. 딱 하나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Q가 흔들리면 망합니다. 2차 전지는. 물량이.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은 약간 또 얘기 나오는 게 2차 전지 소재 쪽도 에코프로 BM이나 좀 묵직한 것들이 좀 보여지긴 해요. 근데 소재단은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셀 메이커가 좋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소재들이 가격이 뭐 코발트, 니켈, 망간 이거 다 비싸면은 그대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셀 메이커한테 주면서 이만큼 올랐어요. 받아주세요. 받아야 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덜 나왔죠.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좀 낮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의 셀 메이커들은 좀 한숨 돌렸고 그러니까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거죠. 근데 소재 쪽 입장에서는 거기서 P라고 계산되는 소재 가격들이 내려가다 보니까 같은 Q라고 하더라도 매출을 좀 주는 게 나오죠. 그럼 그걸 가지고 좀 나오는 현상인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P하고 Q를 볼 때 Q는 여전히 살아있다. 여전히 그러니까 P가 떨어져도 실적이 좋게 나온 경향이 나올 거예요. 네네. 이게 Q가 계속 확대가 되다 보니까 P가 흔들려도 Q는 계속 좋다. 이런 쪽에 반영이 나오게 되면 소재 쪽, 뭐 2차 전지 쪽 물론 약간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뭐 전해질이나 동박 이런 건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네. 시간이 다 됐나 보죠? 아니요. 아니, 아직 아니, 괜찮아요. 이렇게 불안한 눈빛을 보내시고 계셔가지고 집중의 눈빛이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게 되면 소장님 의견과 비슷합니다. 지금 오히려 불안해서 밀린다. 그래서 외줄 타는 사람이 떨어지려고 한다. 가서 받아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휙 올려주는 네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게 더 좋은 서커스나 배울까요? 아니 이제 의외로 2차 전지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금 채팅방에서는 몇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는데 나는 이 우리 저 WNTIR 6209님의 캠트루스 차트를 보세요 하셨는데 이 의미는 잘 모르겠네. 지금 이게 지금 캠트루스 차트인데 이거 네. 지금 개별 종목 차트는 그렇게 나온 거 있죠. 아니 김 대표 보시기에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 뭐가 떠오르는 거죠? 이걸 보라 하시는데. 그런 비슷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첨가제 쪽의 강자예요. 이 회사가. 첨가제. 네, 이 회사가 또 비슷하게 보실 회사가 E&D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회사들 몇 개까지 지금 그러니까 전해질 쪽에서 아직까지 이제 전해질 같은 경우 지금 뭔가 변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첨가를 뭔가 더 해줘야 거기서 변화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이런 몇 개 회사들이 지금 최근에 한번 부각받았다가 변동이 되게 커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 쪽에서 뭔가를 했었을 때 나오는 기대감도 같이 맞춰져 있는 게 지금 주가의 수준이에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알파가 좀 감이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걸 빼고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있으면은 앞으로 저희가 보통 하는 3원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NCM. 이게 이제는 NMX도 나옵니다. X는 안 알려줘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망간을 줄이고 니켈을 올라가면서 뭔가를 섞어서 그 뭔가라서 X인 거야? 네. 아, 안 우리 알려줍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네, X. X처럼 네, 엑스맨. 엑스맨. 네. 저희의 엑스맨은 저요. 자폭했어? 다 알려주네. 그래서 그런 날인가 봐요. 그냥 자폭했어 내가. 네. 그러고 또 보니까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 그 홈페이지 가셔서 포스코 케미칼 뉴스 보게 되면은 이번에 7가지인가 10가지 앞으로 가야 될 그 3원계의 진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술 개발에 대해서 나옵니다. 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NCM, NCMA만 알고 있다가
그러니까 중국과 대결하는 LFP 보고 있다가 여기서 또 하나 지금 진화되는 단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때 가면은 또 이렇게 들어가는 첨가제 방향과 이런 것도 다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완전하게 돼서 이 기술이 그냥 끝까지 간다 아닙니다. 트렌드가 또 바뀔 거예요. 이걸 또 맞춰가서 거기 해당되는 회사 또 나올 거고 거기 기술 개발했던 회사를 같이 나올 테니까 그것도 같이 봐보는 게 지금 2차 전지에서는 추가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내는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거 다 언제 공부해요. 그리고 개별 종목단에 있어서 저렇게 차트가 좀 불안한 것들도 있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개별 종목들을 다 일일이 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저 8시 56분 우리 이제 그거 해야 되는데 네. 좋아요는 965 오. 아직도 1000이 안 됐지만 네. 요거 하다 보면은 1000 넘을 것 같아. 네. 자자자 삼바가 7월부터 오늘까지 14.56% 상승, 코스피 8.61% 대비 아웃퍼폼. 100만 원 넘는 황제주 등급 가능할까? 진에어 등 항공주 강세, 유가 영향이냐? HLB 유상증자 결정 배경은 뭐 아까 삼양식품하고 세화제공은 다 했고 자 여기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오기까지의 뭐 업종이 됐든 종목이 됐든 살짝 그 이니셜이라도 한번 하고 1분씩 40초. 40초. 쌈바는 저는 뭐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종목이니까 뭐 언급은 안 하고 진에어 같은 경우 유가 상승이 아니라 오늘 2분기가 흑자 전환됐어요. 흑자 전환인데 진에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항공 계열이잖아요. 네. 대한항공 계열이 흑자 전환돼가지고 LCC 중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됐다라는 게 오늘 하나의 뉴스가 됐죠. 그거는 이제 다른 LCC랑 같이 보시면 안 된다. 그건 대한항공 계열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LCAP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에 대해서 미국 회사 지분 인수하는 쪽들 때문에 한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3분의 1은 운용자금과 그 운용자금을 쓴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뭐 그렇게 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이거 보시는 분마다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초짜리 아까 그 2차 전지만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뭐 업종이나 종목. 쌈바. 오케이. 김희수 대표님? 뭘 그렇게 급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냥 58분이야 지금. 저는 안 급한데요. 우리만 급해요. 우리만. 딱 투자 아이디어 하나는 네. 그거 같습니다. 그 사이에 해운, 그러니까 운임 떨어지죠. 네, 물류비 떨어집니다. 물류비 때문에 고통받았던 회사들 지금은 반대로 실적이 좋아지겠죠.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하나만. 가장 많이 물류비 때문에 고생했던 회사가 한솔제지입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